어색한 악수 얘기 나온 김에 하재근 평론가님, 어색한 악수를 한 사람들이 또 있다고요? 예, 바로 개혁신당의 네. 이낙연, 이준석 두 공동대표가 악수를 하는 모습이 어색하다는 겁니다. 네. 저도 이 두 사람을 공동대표라고 발음하는 것 자체가 저부터도 어색한데 네. 이낙연 대표는 아시다시피 상대적으로 진보적이라는 민주당의 대표였었고 네. 또 이준석 대표는 보수정당인 국민의힘의 대표였었는데 서로 앙숙인 두 정당의 대표가 공동대표를 맡는다? 이거 언젠가 사달이 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네. 생각보다 너무나 빨리 합당하고 열흘도 안 돼서 지금 사달이 나고 말았습니다. 어허. 아니 근데 요 사진 잠깐 볼게요. 가끔은 영상이 주는 맛도 있지만 가끔은 진짜 사진 한 장 주는 이거 보세요. 야, 와 눈썹. 저 손은 잡고 있지만 정말 뭐 몇만 볼트 그냥 튀는 것 같아요. 전기가 스파크 튀는 것 같아요. 저보다 아하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그런데 대체 어떤 사달이 났다는 걸까요? 박섬혜 변호사님. 오늘 오전 개혁신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 선거 캠페인 및 정책 결정을 이준석 대표에게 위임하는 안이 표결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최고위원회에서 고성이 나오기도 했고 네. 이낙연 공동대표와 김종민 최고위원이 반대 의견을 내고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고 합니다. 어머나. 이후에 허은하 개혁신당 수석대변인 발표에 따르면 총선 승리를 위한 선거 캠페인 및 정책 결정권의 신속성을 담보하고자 이준석 대표가 공동정책의 의정과 협의해서 시행하고자 하는 안건이라고 설명은 붙였습니다. 허허. 자, 오늘 아침 최고위원회의에서 자리를 박차고 나간 인물 중 한 명인 김종민 최고위원의 목소리와 그리고 개혁신당의 수석 대변인이죠. 허은하 대변인 얘기를 차례로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오늘 안건에 대해서 다 일방적으로 계속 처리를 하자고 하는 거고 선거운동 전체를 다 누가 이준석 개인한테 맡기는 거는 그건 민주정당에서 가능한 일이 아니다. 어떠한 업무를 맡긴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명시를 해라. 없어요. 그냥 다 맡겨달라는 거예요. 선거가 바쁘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두환이 지금 나라가 어수선하니까 국보위 만들어서 여기다 다 위임해달라고 국회에서 하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사당화까지 말씀하시는 것은 좀 과한 표현이셨을 것 같고요. 소통의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해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해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요? 이준석 대표께 질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진봉 교수님께 먼저 갈게요. 지금 물론 갈등이 있을 수는 있는데 표현이 아마 지금 들으신 분들도 깜놀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김종민 개혁신당 최고위원 입에서 보세요. 비유를 하면서 전두환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건 누구를 겨냥했다는 지금 전두환을 누구를 빗댄 거예요 지금? 이준석 대표죠. 누가 봐도 이준석 대표예요. 그런 거예요 지금? 네. 그러니까 김종민 의원의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준석 네. 대표가 정권을 달라고 했다. 그러니까 선거 기간이 짧게 얼마 안 남았으니까 선거 관련된 업무를 내가 책임지고 할 수 있게 해달라. 지금 공동대표 체제고요. 업무도 지금 이게 분업이 안 돼 있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네 개의 다른 어떤 계파들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당을 만든 거잖아요. 지금 합당한 상태에서. 근데 거기서 각각에서 몇 명 추천해가지고 지도부를 만들다 보니까 이게 조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아마도 본인이 주도를 가지고 개혁신당의 어떤 그 색깔을 본인의 색깔로 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다른 분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실제로요. 현역 의원들은 다 민주당 출신들이에요. 대부분이. 허은하 의원도 지금 이제 의원직을 상실한 거잖아요. 비례대표였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들어가 있는 현역 의원들 보면 다 민주당 출신들이란 말이죠. 이분들 입장에서는 물론 개혁신당의 당원들은 많지만 민주당 출신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우리가 계속 끌려다닐 수는 없다. 특히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에 정치적 경륜과 연륜이 있는데 이렇게 이준석 대표한테 모든 걸 다 일임하고 본인은 그냥 이준석 대표 하는 대로 가겠다? 이건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니까 저는 세력 싸움이에요. 결국은 주도권을 누가 지겠냐의 문제인 것인데 선거 과정에서 누가 주도권을 쥐고 이 당의 주류 세력이 될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한 어떤 욕심의 충돌이 지금부터 일어나고 있는 거죠. 조금 전에 목소리는 양측, 즉 이낙연 공동대표 측의 핵심인 김종민 최고위원 그리고 이준석 공동대표 측의 핵심인 허은하 수석대변인 얘기를 들어봤는데 사실 두 공동대표 입장도 중요하잖아요. 그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큰 소리
목소리가 어떤 안건 가지고 주로 얘기하셨어요? 지난 한 일주일 정도 저희가 물밑에서 많은 대화를 했고 다만 이 부분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서 표결을 하게 된 것이고 그 표결 자체에 대해서 이의가 있을 수는 있겠으나 너무 격한 모습을 보이시는 것은 저는 통합의 정신에 맞지 않다. 이낙연 대표가 겪어보니까 좀 세대 차이가 좀 느껴지나요? 많이 느껴집니다. 네. 뭐 그것을 부인하면 안 된다 생각하지만 합니다. 정치 상황이 만들어내는 갈등도 있고 애초에 또 개인의 성격에 따라 만들어지는 갈등도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저는 이낙연 총리님의 장점은 최대한 흡수하고 또 그리고 젊은 사람으로서 제가 또 명쾌한 의견을 내야 되는 부분은 내려고 합니다. 뭐 정유식 부장. 뭐 언제나 느끼지만 이준석 대표는 애둘러 표현하는 법이 없어 그냥 직진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지금의 오늘 갈등이 수면 위로 이제 만천하에 드러났잖아요. 그런데 유인경 평론가님 이런 갈등 나는 옛날부터 예상하고 있었네. 그런 사람이 있다면서요? 예, 비상대책위원장 전문이시죠? 누군데요? 김종인 박사님. 올해 네. 84세 노회한 김종인 박사께서 지난 16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준석 당과 개혁신당과 이낙연 신당은 생리적으로 맞지를 않다. 뭐 혈액형 O형과 A형이 맞춰질 수 없는 것처럼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국민들이 보시기에도 파스타집하고 칼국수집은 뭉쳐도요. 파스타와 그다음에 청국장 찌개집은 안 맞춰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해가 쏙 되네요. 네, 이준석 대표는 개혁신당 깃발 아래 다 뭉쳐서 자기가 주도권을 잡고 빨리빨리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것 같고요. 이낙연 대표는 또 노회함으로 차분차분 좀 합을 못지 잘했는데 그게 맞지 않아서 국민들만 계속 깜짝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어쨌든요. 지금 곱지 않은 시선도 나오고 있고 그러봐라 그럴 줄 알았다 이런 시선 나오고 있는데 이 사람 또한 지금 개혁신당의 이런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난 것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생각에 전혀 같지 않았던 사람들이 위장 결혼하듯이 창당한 다음에 하루 전에 맞춰서 돈 받아가는 거. 그래놓고 지금 일주일도 안 돼서 거의 이혼하려고 들지 않아요? 제가 묻고 싶습니다. 이게 개혁입니까? 여러분 아시겠지만 돈 받아갔다는 표현이 그거예요. 정당 보조금을 줍니다. 나라에서 나라 돈으로 이번 선거를 칠 때 이 돈 가지고 해라. 왜냐하면 그 정도 의원을 그 수를 맞춰야 돼요. 그 어느 정도 의원 수가 되면 정당 보조금 얼마 이렇게 주는데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 부분을 꼬집은 것 같아요. 어쨌든 이게 갈등이 잠시에 그칠지 아니면 다시 뭔가 또 더 큰 양상으로 번질지는 차분하게 뉴스파이터도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